우리가 이제 소를 키우다 보면은 비육도 중요하지만 번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다년간 그 농장 컨설팅을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이 사실은 번식이에요. 번식. 그냥 갖다 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암놈을 새끼 뭐 6살 7살까지 했어. 이건 당연히 그런 거지 뭐 이러고 300만 원 받고 갖다 버리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우리가 돈이 거기 들어앉아 있다면 식산에서 7마리 새끼 낳았으니까 넌 네 밥벌이 다 했어 이러고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갖고도 우리가 돈을 만드셔야 돼. 7산 8산 되면 1등급 안 나와요? 나와요. 만들 수 있어요. 만드셔야 돼. 그게 이제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과 또 기회가 또 가을학기나 돼서 또 기회가 되면은 TMR 관련돼서는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수학자분이 제가 질문 하나 하고. 네네네. 이 소 등급을 들은 얘기인데 도축장에서 방열하는 사람은 등급을 방열할 때 어느 정도 안다고 하더라고요. 혈액의 농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데 자기네들 나름에. 예. 근데 그게 의외로 잘 맞는데요. 그게 어떤 그 사람들의 그 규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 해가지고. 혈액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혈액 가지고 글쎄 알 수 있을까? 자기네들이 육색은 일단 방열을 시키잖아요. 그럼 피를 싹 뽑아내거든요. 방열시켜서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심장에 있는 이걸 쳐버리는데 피가 다 빼내잖아요. 일단 심장에 있는 피를 전부 빼내는데 글쎄 피 색깔 가지고 그걸 알 수 있다는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등급 잘 나오는 건 좀 더 피가 끈적거리고 예. 검다고.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아가지고 도축을 해서 내장 긁어내고 내장만 긁어내면 그 거기에 있는 지방물이 같이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충 안다고 그래요. 그때 방열시켜 놓고 나서 육색만 봐도 어느 정도는 안다고 그래요. 근데 피를 가지고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시한 거에 피 빼고 그런 거는 진짜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비육국이 사양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사료를 제한을 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꾸로 농사를 더 먹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반추 이내의 지방산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한 마리당 평균 1kg 이상은 먹이지 말아라. 1kg가 거의 뭐 10%에서 15% 정도 되는데 1kg 이상 안 먹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그 단백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에너지가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에너지가가 터무니없이 높은 경우를 많이 봐요. 뭐 TDN 75%짜리 뭐 배합사료라든지 77%짜리도 심지어 있는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는 저는 의문점이에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사료 섭취량을 가지고 조절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목표 체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제로 최근에 그 24개월에 750kg를 내면서 1+2+의 비율이 60%에서 70% 정도 나온 그런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24개월, 5개월에 750kg를 키웠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웃기는 거는 전부 C였다는 사실이에요. 투뿔 C가 쭉 나왔는데 놀랍게도 에너지가 과잉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는데
나중에 저기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같이 사료를 자유급식을 통해서 하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25개월 정도에 750kg 올리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등급이에요, 등급. 그 등급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받는, 여러분들 여기 충청도 분들은 잘 안 하시는 방식인데 전라도 분들은요, 전라도에서 많이 하는 방식은 전라도가 투+ 나오는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전라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교적 길게 키워요. 32개월 정도를 기본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사료를 제한해서 난 등급이 정말 안 나와서 죽겠다 그러시면은 32개월까지 키워보세요. 2+1+, 다 올라가. 문제는 사료비하고 경제성이 있나 계산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C가 나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계산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나중에 제가 TMR 강의할 때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TMR 방식으로 28개월에 800kg 충분히 올리거든요. 그러면서 C 비율이 10% 이하로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들을 미리 이 조사료와 농사료의 비율을 적절하게 만들어가지고 급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이 비육 전기 단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비육 전기 단계에서 비타민 A를 결핍시키는 문제까지. 비타민, 여러분들 새죽살을 들어보셨죠? 삶아서 먹이는 거. 그거를 육성 때 하시면 효과가 없어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비육 전기 단계에 먹이는 거를 배합을 해갖고 삶아서 먹이면은 비타민이 파괴가 되면서 등급이 좋아지는 효과를 나타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전부 총합해 놓은 것이 TMR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맥주밥에다가 그냥 대충 건초 몇 덩어리 넣고 면실 조금 넣고 옥수 보이게 그냥 몇 개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TMR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설계가 돼야 되고, 그 과학적으로 설계된 데에 맞춰서 사료가 만들어져야만 그게 TMR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완전 혼합사료, 완벽한 사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TMR이 앞으로도 미래가 있고 여러분들의 고급죽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거와 번식구까지만 해드리고 다음번에 이제 제가 TMR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는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강의 자료를 받으신 거에 내용들이 다 있으시죠? 네. 예. 자, 번식구 사용 관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 섭취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 섭취량. 참, 이게 어려운 얘기면서도 쉬운 얘기예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수분 40%짜리 사료가 있어요. 수분 40%짜리 15kg을 섭취를 했어요. 건물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건물량이라고 하는 거는 푸건물, 그냥 자연 상태로 있는 거에서 수분을 뺀 거예요. 이 물은 건물량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거의 여기 미네랄 조금 더 있겠죠. 수분 빼내고 나면은 0.1%나 건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수분 40%짜리 사료를 15kg 먹었어요. 그럼 건물량은 얼마 먹은 거예요? 9kg. 예? 9kg. 왜요? 0. 뭐를 곱해요? 0.6을 곱하면 되잖아요.
예, 0.6을 곱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거를 이해를 못하셔, 이거를. 자, 40%가 0.4는 수분이에요. 건물은 얼마예요, 그러면? 0.6이라고 하네요. 여기다 0.6을 곱하시면은 9kg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분 10%짜리 사료 10kg 먹었어요. 그럼 건물량 얼마 먹은 거예요? 9kg예요, 이거. 자, 그럼 수분 40%짜리 사료가 예를 들면은 300원이라고 치고 수분 10%짜리가 400원이라고 치면은 어느 게 비싼 사료예요? 갑자기 어려워졌죠? 어느 게 비싼 사료예요? 예? 양은 똑같이 먹은 거예요, 결국은. 건물량으로. 근데 이거 400원짜리 몇 킬로 먹었어요? 15kg 얼마치 먹은 거예요? 이거는요? 어느 게 비싼 사료예요? 이게 비싼 거예요. 300원이니까 싸죠? 400원이니까 비싸죠? 그게 아니다, 이게. 이거를 건물 섭취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 섭취량. 수분을 뺀 총 사료 섭취량이 건물 섭취량이에요. 모든 가축은 자기 체중의 2%에서 3%를 먹게 돼 있어요. 젖을 많이 내는 낙농 같은 경우는 3.5% 정도를 먹어요. 3.5%를 먹는다는 것은 젖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한우는 자기 비육을 위해서 자기가 먹는 거예요. 체중의 2% 정도. 체중의 2% 정도를 먹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한우가 새끼를 갖고 있어요. 무게가 500kg 나간다고 칩시다. 그럼 하루 몇 킬로 정도 먹어요? 한 10kg 정도 먹는다고 봐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기 성장과 자기 그 소의 생리상.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초인종한테 초인종은 8 내지 9kg를 먹어요. 더 많이 먹어요. 지 성장 때문에. 경상우주는 9 내지 10kg를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합사를 4kg 주고 나머지 볏짚 실컷 주고 볏짚 몇 킬로 먹는지 안다고 보셨잖아요. 볏짚을 5kg 이상 먹어야 돼요. 그런데 볏짚을 안 줘. 그러면 어떻게 돼? 이놈들이 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안을 하냐? 한우가 살이 찌면 새끼를 못 낳는데 누가 그래요? 뚱뚱한 여자는 애 못 낳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달라요. 너무 말려놓는 게 더 문제예요. 난소가 발육이 안 돼가지고 난소 위축증으로다가 발정이 안 오는 경우 의외로 많이 봅니다. 농가에 가면. 적당한 양에 보기 나쁘지 않을 정도로 이 번식우들도 사료를 먹여야 돼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제 건물 섭취량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자, 아까 사료를 10개월 전까지 한 2.5kg 먹이다가 10개월 넘어가면 얼마 먹이라 그랬죠?
5 내지 6kg을 늘리라 그랬죠. 그 수정이 들어갔어요. 수정 들어가면 다시 내리셔야 돼. 4kg를 줄이셔야 돼. 단백질량은 좀 높여주는 게 좋죠. 좋죠. 네, 단백질량을 좀 높이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소가 성장하는 이 최고는 단백질에서 오는 거예요. 단백질에서. 단백질의 양이 그만큼 중요해요. 4kg를 줄였다가 강정사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이 프로싱이라고 하는 거. 제가 영어 안 쓰는데 자꾸 제가 강의할 때 영어를 안 쓰는데 강정사약이라고 그래요. 뭐냐? 도다먹이기야, 도다먹이기. 언제 도다먹이기예요, 이거? 분만하기 2개월 전에. 얼마로? 다시 1, 2 가는 거예요, 다시. 4kg를 먹이다가 분만 전, 2달 전부터 살을 5kg, 6kg 늘려 먹이라 얘기해요. 왜? 그놈도 커야 돼. 특히 초산들은 그렇게 하죠. 특히 초산들. 번식관리. 한 5 달에 내지 6kg로 늘려준 걸 갖다 강정사약이라고 해요, 저희가. 도다먹이기. 우리말은 도다먹이기. 많이 있어요. 많이 주셔서 배고파고. 실제로 이 도다먹이기를 그럼 언제까지 하셔야 돼? 젖을 때까지. 여러분들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설산다고 해요, 설산다고.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느낌이 그런 거야. 젖이 많이 나와서 송아지가 젖을 많이 먹으니까 과식성 설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놈들이 1리터를 더 먹어봐야 그 우유 중에 들어있는 곡물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3%밖에 안 돼. 130g 더 먹은 거야. 1리터 우유를 더 먹어봐요. 곡물량이 1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설사하는 게 이미 젖이 많이 나와서 송아지 설사를 치료할 때 굶기는 거는 그거는 괜찮은 방식이에요. 위장을 비워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지가 먹을 만큼 먹어요. 무조건 그냥 어미전 많다고 해서 다 먹어 치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 필요한 만큼만 먹는다고 송아지들. 그러니까 송아지들 설사할 걸 걱정해서 사료를 이렇게 안 줘. 강정사약을 했으면 이유할 때까지는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항상 암놈들은 다 일정하게 4kg 먹여야 된다. 이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 아, 이거 상황에 따라 이 살가 늘고 죽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는 어때요? 하다 보면 아, 이놈 새끼 낳았으니까 좀 더 많이 먹여야지. 그냥 그냥 느낌으로만 그렇게 하지 좀 더 정확하게 그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농사를 이렇게 먹이고 건초시켜 먹일 때는 농사를 먹일 때 목재기를 걸어놓고 먹이는 게 더 정확하게 먹일 수 있겠지. 그죠? 네, 그 작은 것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 농장에 가보면은 똑같이 농협사를 먹이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집은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어떤 집은 죽으라고 안 나와. 아, 저 집이 하는데 나도 저 집하고 똑같이 하는데 왜 나는 안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 집 환경서부터 그 집의 조건, 그 사람의 정성, 그 사료의 정확성, 과학적인 접근, 모든 것들이 다 성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충 하시지 마세요. 절대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세밀하게.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버려가면서 공부 들어가세요?
정확하게 하나라도 내가 원칙을 알고 못하는 거하고 원칙도 모르고 못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조금씩 여기 앉아 계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할 때 여기 앉아 계시면 아 그래 맞아 그게 끄떡끄떡해. 집에 가면 집에 문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요만큼도 안 바꿔요. 하던 대로 그냥 하지. 그러시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셔야 됩니다. 아까 이 도다먹이 강정사양에서 특히 이 초산들의 강정사양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 체중이 큰 것도 있거든요. 자기 체격이 커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초임 분만식까지 그 강정사양을 통해서 이런 체격도 좀 키우고 체구도 좀 더 올리고 그래야 난산도 막을 수 있고 도움이 돼요. 오히려. 이게 이제 옛날 방식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번식에서 14, 5개월에 넣어라. 못 넣는데 어떻게 해? 너무 빠른 경우 성장이 멈춰 높이고 길게 문제가 발생한다. 분만 전 1개월, 분만 직후, 분만 후 1개월도 3회에 걸쳐 비타민 주사는 매우 효과적이다. 피칸톨 같은 거 얘기해요. 새끼 낳기 전에, 새끼 낳고 나서 한 달 후, 한 달 후에 오는 거는 번식을 땡기는 효과를 가져오고요. 새끼 낳기 전하고 새끼 낳기 전에 하는 거는 자궁이 새끼 낳고 나서 자궁 회복을 도와주고요. 새끼 낳았을 때 피칸톨 주사를 놔주는 거는 새끼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근데 새끼도 놔주고 애미도 놔주고 그러면 도움이 훨씬 됩니다. 자, 번식 완료 후 비유국 사양 시에는 제한 사양이 무제한 사양보다 육양교육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이제 새끼 낳고 이번에 이제 비육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하세요? 살을 샥 퍼주는 거야. 암동들한테. 그러시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놈들은 그러면 피하 지방만 먼저 가요. 암놈들의 특징이에요. 이 암놈은 순놈보다 피하 지방이 두꺼워요. 그래서 암놈들한테 무제한 사양을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3등급 C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사양을 좀 하라는 얘기예요. 제한 사양은 도대체 몇 킬로 얘기를 되는 거예요? 사료를 7kg 정도. 조금 많이 주면 8kg 정도. 많이 먹지도 않아요. 9kg 이상 못 먹어요. 자유급식을 해도. 이 암놈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7, 8kg 정도에서 배합사를 제한을 해라. 그렇게 되면은 이거 2.5kg가 아니에요. 1.5kg에서 2.5kg 정도 먹게 돼요. 볏짚을. 그 이상도 못 먹어요. 예. 자, 결정적인 게 여기 걸려 있어요. 여기. 번식 완료 후 비육 기간은 8개월 이상을 끌고 가야 돼. 자, 이게 우리 축산연구소에서 실험을 돼 있대요. 한번 잘 보세요. 좀 여기 보면은 450kg 미만짜리하고 450kg 이상짜리 이런 거는 450kg 이상짜리 이게 몇 년 전 데이터라서 사실은 지금은 저거보다 높아요. 초임짜리도 요즘 500kg 가까이 나오니까 이 500kg 이상짜리는 이제 경산으로 하고 보고 여기 보면은 자 6개월간 비육을 했어요. 8개월하고 10개월 이렇게 세 군으로 나눠서 실험을 한 거예요. 6개월을 했더니 육양 등급이 57대 43
A와 B의 비율이 57, 43이에요. 그런데 8개월을 했더니 84 대 16. A와 B의 비율이. 10개월을 하니까 거꾸로 B가 더 높아졌어. 그죠? 이해가 되세요? A가 비율이 어느 게 제일 좋아요? 요거죠? 자, 일절 등급을 볼게요. 2 플러스, 요게 2 플러스 14, 1 플러스 0, 1등급 0, 2등급 72%, 3등급 14%. 요거는 1등급 50, 2등급 33, 3등급 17. 요거는 1 플러스 25, 50, 25.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1 가야죠. 1 플러스가 25%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 결론이 나왔죠? 요 밑에 거 볼게요. 육량 등급이 29대 57대 14. 요거는 43대 57. ABC예요. ABC. 22대 77대 11. 67 등급은 1 플러스 29, 2등급 57, 3등급 14. 요거는 1 플러스 14, 43, 29, 14. 요건 10, 40, 30, 20. 결론이 뭐냐? 최소한 8개월, 6개월 비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암문들 비역을. 6개월 비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비육 언제부터 하세요? 비육이 그럼 새끼 낳고 나서 이제 이번에는 이놈 내보낼 거야. 여러분 그때부터 비육시키면 비육이 될까요? 젖 먹이는 동안에? 안 돼요. 그럼 젖 띄고 난 다음부터 해야 돼. 그럼 젖 띄고 난 다음부터 얼마를 가야 돼요? 8개월이야. 최소한 8개월 이상 가야 돼. 10개월까지 가도 좋아요. 10개월로 가면은 어떻게 됐어요? A, B, C 중에 B, C 이쪽이 많이 나와. 그래도 이 완뿔이 여기는 완뿔이 안 나왔는데 여기 뭐 투뿔 이게 이제 오차가 있어서 그런데 완뿔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한 비육 기간은 얼마라고요? 8개월 이상 하셔야 돼요. 8개월 이상. 자, 그런데 여기 분만했어요. 3개월에 이유를 했어요. 젖을 꼈어. 그거 언제부터 비육시켜야 돼요? 새끼 낳자마자. 젖 띄고 나서 이때부터? 새끼 낳자마자. 분만부터? 분만 전부터? 분만 얼마 전부터? 아까 감정사용 언제부터 하라고요? 2개월에. 최소한 2개월 이전부터. 이렇게 해서 10개월 들어가면 언제쯤 나가요? 분만하고 젖 띄고 여기 벌써 5개월 지나갔죠? 그럼 젖 띄고 얼마 가야 돼요? 5개월 가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실제 암소 단기 비육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네? 감 잡아서 감정하고서 그때부터 비육 들어간다. 새끼 들었으면 그러면 좀 문제 있지 않던가요? 너무 길어지면 아까 여기 10개월을 넘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시가 많아져요. 시가. 그러니까 너무 길게 가지 마시고 저는 권장하기를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바로 이걸 권장해요. 분만 2개월 전부터 조금 빨리 가면 4개월 전부터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특히 여기서 암놈 10,000짜리 사다가 새끼 내갖고 새끼 내고 파는 분들 있죠.
네. 그리고 그 고기는 정육점에다 파시는 분들, 뭐 등급에 관계없이 생채 키로당 뭐 11,000원 뭐 이렇게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저는 분만 4개월 전부터 비육 들어가라고 권장을 해요. 그런데 일반 사육 하시는 분들은 분만 2개월 전부터 시작을 해서 젖대고, 여기 사료를 몇 킬로 주라고 했죠? 7, 8킬로. 이때부터 그렇게 주시면은 젖띠고 나서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농가에 가서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제가 하나가, 농가에 가보면은 야, 이번에 새끼 내보낼 거지, 안 내보낼 건지 관심이 없어요. 이거 뭐 이렇게 봐서 저 새끼 안 들면 그때부터 비육시킨다고 한 서너 달 먹여보세요. 띵글띵글해지지. 서너 달만 먹여도 띵글띵글하니까 갖다 내버려. 가봐야 2등급시. 그러니까 돈은 뭐 해보면은 뭐 한 350만 원, 400만 원 간신 줄까 말까, 이렇게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등급 체계에서 보면은 지금 60개월 이상 된 암소들, 60개월 이상 된 암소들이 갈수록 이 경매 가격이 자꾸 내려가요. 아니,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완뿔 투뿔. 오늘도 뭐 보니까 지금 저기 음성 국판장에서 21,900원 정도가 오늘 폐급 가격이 나왔어요. 그럼 1등급이 21,000원대야. 2등급이 뭐 18,000원대 뭐 이러는데, 2등급, 3등급 가는 거 이거보다 60개월 넘어가면 무조건 1등급을 잘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났다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 개월수 때문에 경매하는 사람들이 나이 먹은 암소는 무조건 경매 가격을 낮추려고 해요. 같은 1등급이 나와도 60개월 이전 1등급하고 60개월 이후에 1등급 나온 놈들 경매 가격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차이가 나나.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경매하는 사람들이 좋은 고기, 암소 고기를 사도 좀 나이가 많지 않은 암소 고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경매 가격이 내려가서 실제 수입이 줄어드는. 그래도 우리가 63, 73 뭐 이렇게 한 것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최소한 1등급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만 하시면 80개월 뭐 100개월 넘어가지 않는 한 80개월 이내에 들어가 있는 놈들은 잘만 하시면 완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60개월 이내에는 상산하고 나가는 60개월 이내는 전부 완뿔 투뿔 받으셔야 돼요. 완뿔 투뿔 나와요, 실제로 하시면. 이거를 놓치는 거거든요. 암소 단기 비육은 언제 하시라고요? 분만하기 전에. 분만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잡아야 돼요. 이거는 이번 새끼 낳고 비육 들어갈 거야. 그럼 그놈들을 이미 골라놔야 돼요. 새끼 낳고 사료 그때 늘려주는 거야, 계속. 새끼 낳고 그 다음에 젖 띄고 그 다음에 비육 나오는 거야. 그러고 제발 좀 농가들이 소 팔 때, 내가 이제 소를 비육을 했어요. 이렇게 30마리를 예를 들어 비육을 했는데, 아니 10마리니까 이번에 이제 나가니까 비슷비슷해요. 날짜는 전부 개월수도 뭐 29개월 30개월 됐어요. 예를 들면 희한하게도 여러분들은 그걸 판단을 안 하시고 그냥 다 떠리로 다 내보내셔. 왜 그래야 되죠? 여러분들이 소를 보시고 좀 덜 익었다 싶으면 더 놔두세요. 왜 내셔야 돼, 그거를? 돈이 없어서. 농장에 가보면은 의외로 떨이시고 내보내고 이거 같은데, 그래야지 이거 싹 비우고 저기에 올라오니까. 그 올라오면 거기다 좀 뭐
한 이틀 싸울 뿐이지 거기다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손해본 게 막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그래요. 한 달만 조금 더 가져가면 투뿔 나올 거를 완뿔 1등급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그런 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각 축협마다 그런 것도 많이 해주잖아요. 뭐 저 초음파 검사도 해주고 해보세요. 그런 거 이용하세요. 이용하셔갖고 이쪽은 들리겠어. 조금 더 갖고 가세요. C가 나오는데 그건 어차피 C예요. 그건 못 바꿔요. 그 이미 육성 때 잘못 매겨놨던 C야. 그럼 그거는 특별 C가 하면 되잖아요. 왜 1등급 C로 내려고 그래?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이. 제가 아까 전라도 분들이 의외로 등급이 잘 나온다는 얘기가 길게 키우세요. 소 키우는 걸 급하시면 안 돼. 소걸음 걷듯이 천천히 가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걸 많이 봐요. 제 주위에서 그 소들을 조금 더 이따가 내시라고 돈이 없어. 뭐 어쩔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경영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서로 키워도 어떤 집은 돈을 많이 버는데 어떤 집은 그렇게 많이 못 버는 그런 결과들이 다 그런 경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본인이 그거를 터득을 하고 축협에서 뭐 컨설턴트가 나와서 가르쳐줍니까? 제가 축협 그 컨설턴트들 교육을 가는데 교육을 가면 반축이에요. 제가 강의를 시험 문제도 엄청 어렵게 내고 공부 안 하고 무슨 컨설팅을 해 지네들이. 농가가 더 잘하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여기 추천을 안 적어놨는데 축산연구소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자, 그러면은 노산차하고 이 5세 이하, 3살짜리, 60개월 이하짜리하고 6세, 8세, 그러니까 4살, 5살 된 거하고 10살 이상 된 거하고 이 도체 특성을 한번 보자고요. 자, 육량지수가 어느 게 높아요? 전체 평균이 65.6인데 나이가 갈수록 근육량이 떨어지고 지방량이 올라가요. 육량지수가 60개월 이하짜리가 최고 좋다는 거죠. 육량 등급도 그래요. 등급도 A, B, C, A, B, C, A, B, C예요. 근내 지방도 보세요. 또 지방색 여기 지금 우리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아까 비육 전기 단계부터 전기 말 단계에서부터는 엔시레지나 파란 건축 먹이시면 안 돼요. 이 지방색이 나빠져요. 이 지방색이. 엔시레지는 육성 단계에서만 먹이세요. 육성 단계에서만. 육색도 나빠져요. 또 건초를 먹이셔도 파란 건초 먹이시면 안 돼. 차라리 보리집 같은 라이그라스 이런 거 그런 것들 오히려 파란 건초를 먹이지 않아야 이 지방색도 좋아져요. 육질 등급을 한번 보세요. 60개월 미만하고 6, 8세 이쪽 한 9세 이상 되면은 완뿔, 투뿔 내기는 거의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완뿔, 투뿔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우시면은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조축이 워낙 좋은 게 있어요. 능력도 좋아. 그럼 뭐 유전 능력을 보면 형제 자매도 좋고 그 자식들을 뭐 이런 놈은 뭐 6산, 7산 아니라 10산까지도 끌고 가면서 좋은 새끼를 내도록 해야 되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것 같으면은 3산에서 도태하는 3산 후에 도태하는 게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갈수록 60개월 넘어간 암소들에 대해서는 경매 가격이 점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60개월 내 3산 내로 하시고 이렇게 비육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설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렇게 농장에 다니면서 보면은 돈을 번 사람들은 오히려 단순하게 순놈 사다가 비육해갖고 판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버는 것 같아요. 암놈 한다고 고생대로 하시고 막 이러신 분들이 의외로 수익을 더 못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최근에는 송아지 값이 이제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번식하는 분들이 아주 재미있으신데 그런데 몇 년 전까지 이렇게 수값 올라가기 전까지는 번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비육하는 사람들보다 수익이 더 낫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요 한해 테마 사용 관리에 대해서는 요 다음번부터 이제 제가 요 다음번 강의 때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거가 있거나 내가 지금 현재 봉착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시면은 뭐든지 좋으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소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소가 이쁜지 안 이쁜지는 아세요? 제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여자를 보면 이쁘다 안 이쁘다 아세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솔직히 얘기해. 그거를 아셔야지. 소를 하루 이틀 키울까 아니잖아요. 이 소를 내보내면 사진을 찍어놓고 이 소 등급 어떻게 나왔다. 이 등 우에 등판대기만 봐도 여러분들 대충 익은 거 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눌러봐도 알아요. 이 요각부위를 좀 눌러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대충 여러분들이 늘 하셔야 될 것 중에서 소를 판매할 때 그 소를 사진을 찍어놓고 이게 등급이 어떻게 나왔고 그 사진을 봐가면서 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은 얼마 안 가서 금방 이거 익었어 아실 수 있어요. 그 느낌이야. 그게 뭐 딱 뭐 이렇게 어떤 측정치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느낌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박을 만졌을 때 느낌이 어때야 되는? 물컹물컹하면 안 돼요. 좀 단단한 느낌. 지방이 얇다는 느낌이 들어요.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저기 경매장에 가면 사람들 그거 만지고 다니는 사람들 못 보셨어요 혹시? 많이 그걸 소장사건들도 그걸 많이 측정을 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아까 분만 전후로 해서 피칸토를 놔준다 그랬는데 네네. 어미소한테 어느 정도 용량이 적당할까요? 너무 과하게 넣으면은 어미수한테는 5mm 이상은 안 돼요. 네, 네, 5mm 5cc 이내로 놔주시고 송아지는 2cc만 놔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비칸톨이라는 게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젖소가 소가 한우가 우리가 미생물한테 사료를 먹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미생물들이 유일하게 합성해내지 못하는 비타민 B그룹 있잖아요. 비타민 B1, B2, B6, B12 이런 거, 뭐 시아나코발라민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미생물들이 합성을 해내요. 그런데 유일하게 비타민 A, B3, E 토코페롤이죠. 이거는 토코페롤. 비타민 A와 D3와 E 이게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이 지용성 비타민은 합성을 해내지 못해요. 밖에서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료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전기 때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거를 결핍시키면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배합사료 공장이나 TMR 공장에서 그걸 맞추고 사료를 만들어 드려야 돼.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타나죠. 시중에 나와 있는 비타민 A, B3 네, 그거를 A, B3. 못 알아나요? 그게 비칸톨이에요. 아니 주사제 말고요. 예. 원시구 먹이는 거. 네, 먹이는 것도 좋아요. 번시구 같은 경우는 특히 새끼 낳고 나서 한 2달 동안 먹이세요. 새끼도 잘 들어오고 자궁 회복 빨라지고. 아니, 항시 주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발정이 세게 오는 건 오더라도 안 오는 거는 그건 이제 뭐 다른 원인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영양성, 이 번식 장애에 대해서 그 이제 나중에 번식도 뭐 수의사나 어떤 다른 분들 강의 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난소라고 하는 데서 난포가 자라잖아요. 20일마다 하나씩 떨어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잘 자라려면 너무 말라도 안 되고 이 난소가 위축이 돼서 발육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거에 가장 그래도 영향을 미치는 게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단백질도 영향을 주고 에너지도 영향을 주겠지만 실제로 비타민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그 분만하기 전, 분만 후 한 달 후 이렇게 비칸톨을 비타민 A, D3, E 제제를 놔주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하루에 한 번은 비타민 A, D3 영양제를 주거든요. 네. 뭐 네오비타 링크라든가 카우믹스라든가 뭐 카우비타천 이런 걸 주는데 네네. 그거 주더라도 새끼 분만 후나 전에 주사제를 찔러야 될까요? 안 찔러도 될까요? 그걸 먹이었다 그런다면 분만 하고 나서는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분만 후 한 달쯤 됐을 때 이제 젖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때쯤 돼서 한번 놔주면은 발정 재기 일수를 땡길 수 있어요.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거. 예. 그 비타민들을 소가지 생기를 나고요. 네. 새끼한테 이제 주사를 하고 경구 투여하는 건 어떻습니까? 경구 투여를 하든 근육 주사를 놔주든 일시적인 거는 사실은 경구 투여보다는 근육 주사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극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게 비타민이라는 게 보통 소 간에서 기능하는 게 6개월 동안 간에다 저장을 해요. 근데 6개월 동안 비타민 A, D3가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금방 소가 쓰러지고 그러지 않아요. 이 간에 축적해 놓은 걸 꺼내서 쓰다가 좀 부족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치를 높여주는 그런 방법은 주사제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저기 아까 그 임신 후 비행할 때 네네. 농사나 건초를 네. 조사를 이렇게 그 10개월 동안 어떻게 몇 그램씩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까 번식 후 피육할 때는 사료를 한 7, 8kg보다 제한을 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예. 자급식 하지 말고. 그걸로 합니까? 예, 그걸 쭉 가시는 건데, 그렇게 가면서 동시에 번식구들은 조사료를 시큰 먹이게 해주셔야 돼요. 끝까지. 예, 끝까지. 나갈 때까지.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세 비육할 때는 제가 아까 제한하라고 그랬잖아요. 비육 후기 때는 건초를 볏짚을 1kg 이하로 제한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번식어들은 제한하지 말고 자급식을 하셔라 얘기해요. 위장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대개 농가들 가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문제가 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분발하고 한 달 정도 되면은 네. 우리 형들은요. 네. 아,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예. 수정하세요, 안 하세요? 그때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왜 그러세요? 기분 내리는 대로 아니, 무슨 소리를 기분 내키는 대로 하세요? 해볼 때도 해야 이거 좋아가지고 하기로 옛날에는 아직 자궁이 회복이 덜 됐기 때문에 시키지 말라고 했었어요. 한 달, 새끼 난 지 20일 만에 오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거는. 20일에서 한 달 사이에 오는 거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현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자궁 회복이 끝났고,
난소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발전이 온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수정을 시키라고 그래요. 이제 이 문제도 여러분 지역사회에 가서 수정사한테 얘기하면 뭐 별의별 소리 다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부터. 아까 제가 저기 송아지들 왜 항생제 얘기를 했잖아요. 뭐 옥시마신이나 이런 것들.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수의사들이 지네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면. 한번 여러분들 그거를 한국 공감 같은 데 한번 올려보세요. 무슨 얘기 같든. 별의별 소리가 다. 아니 근데 그 한 달 이내에 수정하는 거예요. 네네.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수태율을 몇 프로 보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셔도 70% 정도를 넘어가지 못해요. 이게 여러 가지 정자의 활력도 있을 수 있고, 그 녹이는 시간, 수정 타이밍, 여러 가지에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신다고 해도 70%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는 제가 40% 정도 나와가지고 예. 그때는 수정을 안 하거든요. 그냥 수정들이 40%면 너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재개발령 날짜가 이제 날짜로 따져가지고 검사해보면 발전이 거의 다 오거든요. 예. 오는데 수정을 실제 이제 대두고 해가지고 수정을 해보니까 40% 10마리 하면 4마리 정도 됐던데. 본인이 직접 수정하세요? 네. 그 수정 기술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40%는 너무 낮아요. 그게 그 미국 논문에는 그 배란이 그러니까 실티 자궁의 회복은 다 됐는데 네. 배란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옛날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발전이 온다는 거는 정상적인 난수 상태가 유지가 되고 배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정을 시켜도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예요. 이게 우리 TMR 연구에서 만든 책입니다. 오늘 제일 열심히 매일 농장 소독한다는 우리 사장님한테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수정들도 수능이지만 공택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더 공태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태기를 줄이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거 거기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비타민 A, B3 제제, 비칸톨 이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그 발정 오는 거를 놓치지 않는 거. 근데 한우 농가들이 제일 문제가 발정을 놓치고 있는 게 제일 문제예요. 실제로 보면은 뭐 이게 미약 발정이 와갖고 뭐 잠깐 아침에 살짝 올라타고 말고 그러면은 이게 온 건지 안 온 건지 뒤에 뭐 본지름 나오는 것도 이게 뭐 묶인 이 정도 같은데 올라타는 걸 못 봤어요. 이렇게 지나가면 그걸 어떻게 발견?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 발자국 소리를 많이 듣게 해줘야 돼. 소가 주인 발자국 소리를 많이 듣게 해줘야 돼. 그러면은 번식 성적이 확 좋아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